달러가 기축통화는 기축통화지만 기축통화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될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고 외환 보유를 다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였어요. 네. 근데 작년 보니까 18%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네. 근데 미국 비중은 32%, 24%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2030년 무렵 가면은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WTO 가입시켜주고 키워놨는데 너무 빨리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억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 이건데요. 아마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 서로 나빠요. 그러니까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주고 이후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굉장히 싸게 생산했죠. 네. 그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해 줬어요.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6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조 1000억 달러 상품을 중국이 갓산 임금으로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해 줬다는 겁니다. 네. 뭐 중국이 그 돈 벌어가지고 뭐를 했냐. 일부를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미 국채 사주니까 미국 금리가 낮아지죠. 그러면 금리가 낮으니까 미국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죠. 네.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 벌고 미국 가게는 그동안 상품을 싸게 소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채권 사주니까 국채 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집값 오르고 주가 오르니까 굉장히 좋았었죠. 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손해네요. 서로 손해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가장 큰 손해일까요? 수출을 못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바이 아메리칸에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소비하자 그러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생산하는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을 미국이 싸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도. 그렇게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부과하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작년에 보니까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3,800억 달러예요. 그 이전에 3,1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뭐 규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과거처럼 싸게 살 수는 없고요. 중국도 미국 쪽에서 수출해서 그렇게 갈수록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 무역이 둘이 이축되니까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 45%거든요. 네. 둘이 싸우다 보니까 세계 교역이 이축되니까 우리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도 상대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게 미중 패권 전쟁 중에 또 2차 전지 IRA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역으로 또 수혜를 단독으로 받아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 또 싫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 우리가 중국이 미국한테 워낙 규제, 반도체 같은 거 기술적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따라오려고 했는데 그 격차를 이 기간에 더 벌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 초격차를 초격차를 중국한테 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미국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미중 패권 전쟁하면서 전 세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좋지만 또 네. 그 외적으로는 네. 근접국인 우리나라가 미중의 견제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가장 그렇죠. 큰 피해는 수출일까요, 역시? 그렇죠. 대중 수출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중국 상품을 덜 수입해 가면은 중국이 그동안 우리 상품 생산할 때 우리가 중간재는 중국을 사실 우리 대중 수출이 거의 70% 이상이 중간재예요. 네. 중국으로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다면은 중국도 우리 중간재 수입을 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간재를 이제 웬만하면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상품 소비자도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아마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26%까지 갔다가 지금 24%, 22%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 비중은 크게 여기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럼 이렇게 중국의 대중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수출이 좀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게 중국의 수출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피해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는 뭐 중국이 우리 수출도 많이 해가고 수입도 많이 해가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여행도 네. 여행도 뭐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죠. 제주도에 예. 근데 지금 수입도 덜해가고 여행도 덜하고 있으니까 사실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좀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인도하고 아세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지금 미국 규제를 받다 보니까 세계적 기업이 지금 중국으로 못 가고 있거든요. 네. 뭐 일부 기업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베트남으로 가든지 앞으로 인도 같은 나라로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수출 보면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출 중에서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10%였는데 작년에 18.3%까지 올라왔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 비중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인도 경제가 앞으로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인구 구조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하려 우리 성장 동력을 아세안하고 인도서 찾으면 됩니다. 네. 뭐 아세안 가면은 뭐 TV, 뭐 반도체 생산하는 나라 없거든요. 네. 다 우리 거 써요. 수출할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제가 인도나 저 베트남 가보면요. 우리나라 차기 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자동차 보기가. 네. 거기다 일본 차가 많이 맞아요. 돌아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그런데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지금 잘 만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아이온이 너무 잘. 거기서 인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뭐 베트남 가면 우리나라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인도, 뭐 아세안 시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중국의 수출 감소를 상당히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인도라는 국가에서는 네. 중국과 더 가깝나요? 미국과 더 가깝나요? 인도는 아주 중립이죠. 아주 중립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요.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많이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규제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나라는요. 유럽 몇 개 국가들. 그 다음에 일본. 네. 우리나라 좀 미국 쪽에 기울었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인도, 큰 나라들, 신흥시장 중에서 브라질,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은요, 미국 편, 중국 편에 안 서고 있습니다. 중립을. 실익을 챙기고 있는 거죠. 인도 같은 나라는 러시아에서 지금 원유 싸게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거를 보면서요, 사우디 같은 나라도 과거에는 미국 말 잘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1974년에 사우디가 원유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받았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와서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국이 사우디한테 원유 좀 생산 늘리라고 그랬어요. 네. 80년대 중반. 그때 사우디가 원유 생산 늘리니까 유가가 배럴당 27달러 같은 게 8달러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미국 말 잘 들었죠. 그만큼 미국이 또 군사적 지원, 사우디를 보호해 줬죠.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우디가 가지고 원유 생산 좀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바이든 떠나자마자 사우디 외무장관이 우리 증산 논의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을 하는데요. 중국으로 4분의 1이 간답니다. 그거를 달러로 안 받고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다들 얼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로 원자재 수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스위프트라고 국제 결제 시스템 그거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퇴출시켜 버리니까 미국이 그걸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달러로 결제 안 받죠. 네. 전부 위안화로 결제 받아 버려요. 그리고 최근에 저 중국하고 브라질하고 저 협의를 했는데요. 그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국제무역을 하면서 달러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거를 밤새 고민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저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서역 교역하면서요. 뭐로 하냐면은 이안하고 헤아라로 하기로 했어요. 이래서 지금 계속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냐 없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세계 그 무역 결제 비중에서 이안화 비중이 2%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4.5%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물론 절대적으로 달러죠. 지금 유로가 한 6%거든요. 근데 이안화가 그 유로화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데요. 그 원자재 수입하면서 브라질, 그 다음에 사우디,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 수입하면서 달러로 결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중국이 우리 상품 많이 수입해 갔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달러로 안 주고 위안화로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동안 미국 국채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그 일부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줬었는데 2013년 보니까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금액이 1조 2,700억 달러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올 2월 달 데이터 보니까 8,500억 달러로 많이 줄었어요. 달러는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근데 위안화는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나라 국가들은 거래를 할 때 위안화를 쓸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일방적인 기축통화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에 예, 그거를 달러가 자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뭐 지난해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돈 많이 풀어가지고 전 세계에 돈 빌려줬다가 미국 물가 오르면은 금리 올리고 돈을 줄여버리니까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자기 나라들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도요. 외환 보유 비중 보면 달러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뭐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유로, 뭐 엔, 파운드, 위안화 보유하고 있는데요. 달러 보유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근데 작년 말 보니까 58%로 줄어버렸거든요. 엄청 줄었네요. 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는 기축통화지만 기축통화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될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고 외환 보유를 다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위안화로 거래하는 국가 간의 거래가 많아지면은 중국의 힘이 결국에 또 세질 것 같은데 중국의 힘이 커지죠.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그냥 손 놓고 봐야 될 수밖에 없나요? 그래서 이제 뭐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저 무력 전쟁 아닙니까? 지금 금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무역 전쟁을 했죠. 네. 지금 기술 전쟁하고 있죠. 지금 저 부분적으로 금융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국이 더 커져 버리면은 그 무력 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네, 무섭네요. 미국과 중국의 계속 시장을 좀 저희가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